6번 문제로 넘어가시면 표본 추출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표본 추출 방법에는 우리가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과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이 존재하죠.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에는 편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이 존재하고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에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방식과 체계적 표본 추출 방식, 그 다음에 층화 표본 추출 방식과 군집 표본 추출 방식이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는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사동에 거주하는 20,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신사동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내가 신사동에 사니까 내가 편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신사동에. 조사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왜 20, 30대만 봐요? 저 같은 40, 50대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판단 내렸을 때 여론 주도층이 20, 30대인 것 같다.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표본 추출 방식이에요. 할당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제목으로만 보면 딱 비확률인데 왜 확률일까요? 단순하게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면 비확률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죠. 뭐냐? 이미 난수표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모집단에다 동일하게 뽑힐 확률값을 이미 다 부여해 놓은 거예요. 부여해 놓고 나서 단순한 무작위로 뽑아냈기 때문에 확률적 표본 추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를 시간차를 두고선 지속해서 나타나면 뭐가 된다? 체계적 표본 추출이 돼요. 그 다음에 층화, 군집, 할당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세모, 세모, 동글, 동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이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모집단 자체를 소그룹화 시킨 후에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같은 애들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 중에 얘, 이 중에 얘 이렇게 표본으로 뽑아냈다. 요게 일정한 소그룹으로 모집단을 묶어놓고 뽑아낸 거죠. 근데 이때 뽑아낼 때 편의 표출 방식을 한다. 그러면 할당 표본 추출이에요. 근데 뽑아낼 때 단순 무작위로 해서 뽑아낸다. 그럼 이거는 층화 표본 추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얘네들을 상이한 애들로 구성한 동일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애들로. 그래서 A그룹, B그룹으로 묶어놓고 이 중에 나는 B그룹을 통째로 뽑아내겠어. A, B 중에 단순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뽑아낸 거를 우리가 군집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집 표본 추출.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본 추출 방식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꼭 좀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들을 우리가 보십시다. 옳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조사 목적에 따른 조사된 데이터 분석 계획으로서 이때 고려해야 되는 게 표본 프레임이라는 거를 고려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다 가진 애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본의 크기는 중심극한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뽑아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정교한 분석이 필요할수록 다변량 통계 기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본 크기는 커져야 대표성을 우리가 그 표본에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분산이 클수록 작은 표본이 요구된다. 너무 흩어져 있으면 표본을 작게 우리가 함축적으로 만들어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분산이 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다 모아서 다양한 특징들을 뽑아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분산이 클수록 여러분들 큰 표본이 활용이 돼야 돼요. 많은 표본을 통해서 다양한 그러한 특징들을 퍼져 있는 다양한 특징들을 우리가 함축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이.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전체적인 조사 비용과 계획 등을 우리가 고려해서 어떠한 방법을 활용할지를 선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믿을 만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 조사해야 하는 일정한 조사 단위의 수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표본 추출 방식이냐를 많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표본 추출 방법의 정의 같은 개념, 고려사항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는 체크를 해볼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의 답은 3번으로 판단 내리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 내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